자, 이시연 변호사님이 잠시 자리 비우신 것 같으니까요.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연 변호사님께서 영장 청구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요. 이게 경찰에도 영장 청구권을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추가 설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검수완박 이 얘기가 이제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검수완박이란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더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박이라는 게 완전 박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좀 그 감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워낙에 대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 이게 과연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렇다면은 기소권 수사권을 한 기관에 두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또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한 기관에 두기도 하고 또 분리하기도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견해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부터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기원입니다. 이수진 의원님과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견해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다소 단정적이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와 반대되는 견해가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글을 쓰다 보니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오늘의 이 토론 주제와 검찰개혁이라는 그 취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건드리지 않고 더 쓰면 편했을 것을 일부러 힘이 있는 권력기관을 공격하고 이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전제하에 오늘 좀 비판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혹시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제 토론문 가능하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토론문 첫 번째 페이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기소편의주의하의 검사가 권한을 독점한 상태에서 견제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보호는 도외시되었고 검찰이 이제는 비리와 제19 감싸기 수사 관행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검찰은 정치 권력과 공상관계를 형성하거나 스스로 정치 권력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라는 이수진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을 해결을 하자는 취지에도 전부 공감하나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관점이라는 점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시각들을 제가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2번 변호사는 증거소지권과 민사소재 소재기관을 독점하고 있으나 문제가 없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엔 당연한 공감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해외와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만 말하는 것도 역시 틀린 말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사 변호사 있잖아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호사는 제가 그냥 민사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죠. 형사 검사라는 용어랑 대칭된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형사 수사권에 대응되는 민사 증거소지권과 형사 기소권에 대응되는 민사 소재권을 제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권한을 전부 견제 없이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변호사의 두 권한을 증거 수집은 탐정이 하고 소재기는 변호사가 해서 변호사는 소송만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법률구조공단에게 증거 수집권, 소재기 독점권, 소재기 편의주의라는 권한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공단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이사장이 지휘를 받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대리 없이는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법률구조공단은 검찰과 똑같은 권력기관이 됩니다. 이건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1페이지 마지막 문단. 만약에 법률구조공단이 검찰과 같이 민사사건에 관련해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개혁을 해야 한다면 민사수사권과 민사소재기권 분리를 해야 될까요? 물론 분리를 해도 해결이 일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진 않아요. 분리 역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원고의 지위를
상명하복 동일체의 국가기관 1개가 독점한 구조를 부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사법구조의 문제의 근본 원인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개의 상명하복의 동일체 국가기관이 독점했다는 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수사권 조정은 1개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검찰과 경찰이라는 2개 기관이 과점하는 정도로 줄여보겠다는 정도의 개혁안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개혁이고 좋은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2페이지 첫 번째 문단. 검찰이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을 때에도 버닝썬 사건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수사권조차 없다던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주어졌다고 말해지는 지금도 기소권이 전혀 없는 경찰은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인데 더욱 권력이 강해졌죠. 온갖 선진국의 제도를 참조해 절묘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도 수사기관들이 가진 이런 독과점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나아지긴 하겠죠. 그 다음 3번입니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실한 하나의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번의 네 번째 줄입니다. 검사와 경찰에게 직접 수사하고 직접 재판하는 규문법관, 원님 판사와도 같은 권력을 주어놓고는 이들이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견제토록 해야 된다는 옥상옥식의 개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검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문단. 이러한 가정이 기계할지도 모르겠다 부분입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형사소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검사로 소송 접근 경로를 일원화하고 우리가 변호사는 수만 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을 아무나 찾아가도 상관이 없는데 경로가 특정 검사에게 일원화되고 원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검사가 원고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객관임을 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재판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사 출신의 엄상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기고하셨습니다. 이미 검사는 재판관이 되었다. 경찰서 형사는 옷걸이에 옷을 걸어두고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판사처럼 판결을 하려고 한다. 이게 수사권 조정 전의 이야기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 전에도 이미 형사는 판사가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차라리 사인소추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검사는 일종의 영심 법관이고 경찰은 그 검사를 돕는 영심 재판연구관이었다가 지금은 경찰이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판사였죠. 재판연구관은 판사의 업무를 하니까. 2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과거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과거 규문주의적 형사소송 구조에서는 규문법관이 수사, 기소,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거는 행정부 수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일을 시장이나 군수, 왕이 했었는데 영주가 했었죠. 영주가 하던 권한을 법관에게 넘긴 겁니다. 수사, 기소, 재판을 그 지역의 지배자가 하다가 판사가 하기 시작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러한 재판이 원님 재판으로 물려서 규문법관의 확증 편안을 절차적으로 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신화가 탄생했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소송 구조에 법관, 검사, 피고인이 3명 당사자주의를 도입하고 탄핵주의를 구축시켜서 와 옛날에는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무식한 중세식 원심 재판을 했었는데 이제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재판을 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는 좋은 제도고 과학적이어서 이게 좋은 제도다라고 말하는 형사자법 절차의 탄생신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탄생신화는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수사와 기소만 할 뿐 판사는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는 게 맞는 말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검사는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영심 법관과 가까운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신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문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심기를 맞추려는 당사자는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가해자와 피의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상대방이 지위에 있는 검사와 경찰을 마치 법관을 설득하듯이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법관을 바라보는 감정이랑 똑같아요. 경찰도 재판을 하고 있고 검찰도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라는 것은 말이 조사지 일종의 비공개 심리이고요. 차라리 공개 심리조차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재판의 실질을 가지면서도 재판이 아닌 것처럼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비공개로 이루어져서 절차조차 보장되지 않아 불공정합니다. 3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 형사소송은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유죄 판결 비율이 95% 이상에 달합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와 뭐가 다르냐면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해서 2심 법정을 갔더니 2심이 원고를 1심 재판장님이 올라오셔서 대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게 형사소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형사 1심을 가면 검사가 대리하고 있어요. 공격하는 측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검사는 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판사님은 검사를 믿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직접 올라와서 저 사람은 유죄인이다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라 법관이므로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행동하는 법조인 어떤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의 네 번째 문단에 보시면 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일삼는 당사자가 아니라 객관적인 준사법기관을 자처하는 규문법관이어서 형사소송은 1심 재판장이 검사라는 영심법관의 판단대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혹시 실수는 아닌지 정도만 확인한 다음에 그냥 검사 말대로 하는 절차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와 경찰이 과거의 현인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했고 노력했던 규문 판사가 모습을 바꾼 형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한계.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다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한 자가 스스로 기소하여 문제가 은폐될 것이므로 수사권자와 기소권자를 나눈다면 서로 견제하여 수사 기소권이 남용이 억제될 것이라는 발상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이 남용은 크게 보아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문단. 실제로 위법 행위가 없는데 경찰이 고문이나 증거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수사권이 분리가 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 수사 기소권이 분리되면 좋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력의 이례적인 투입이 없이는 결코 이거를 기소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의 의도를 갖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수사 기소권이 분리로 막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실제 범죄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밝혀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이를 불기소할 수가 없고 불기소를 하더라도 재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검사에게 이게 별도의 견제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경찰의 의도대로 간다는 거죠. 세 번째의 경우 실제로 위법 행위를 했는데 경찰이 의도를 갖고 이 사람을 감싸주려고, 그러니까 감싸줘서 기소가 안 되게 하려고 수사를 제대로 하면 혐의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역시 수사 기소권 분리로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수사는 절대 기계적 소극적인 판단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방향성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판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처럼 자신이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지 성과가 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심 적극적 수사를 원치 않는 경찰에게 유의미한 재수사가 강제되기 어려워서 이 역시 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대안인데요. 검사, 경찰이 가진 준사법성을 아예 그냥 인정하자. 이들이 그냥 판사와에 가까운 지위를 가졌음을 인정하다는 전제하에서의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와 같이 검사 및 경찰이 준사법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제도에서는 수사는 결코 우리 기대와 다르게 중립적, 객관적, 기계적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처럼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사는 왜냐하면 심판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선수가 하는 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고법에 접수된 재정 신청 중에 인용된 것이 인용률이 0.32%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알비네저 교수님이 견해입니다. 객관적 정의를 수호하는 준사법 규문관들과 의뢰인이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변호인의 대결, 당위적인 무기대등 원칙이 외침이 있을 뿐 실질적 무기대등이 존재하지 않는 탄핵주의와 당사자주의라는 허울 좋은 탈을 썼을 뿐인 경찰과 검찰이 하는 원님 재판의 후속신급에 불과한 형사소송은 98% 이상 유죄 재판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찰관이요. 왜 제가 판사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쉽게 얘기를 하냐면 경찰이 기소에 대한 의견은 약 98%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경찰이라는 이름의 영심 판사가 이 사람이 유죄라고 여기면요. 95%는 그대로 유죄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라는 이름의 판사가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무혐의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무혐의 의견으로 넘겼으면요. 99%는 경찰이 생각한 대로 역시 무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심 판사의 판결을 2심 판사가 뒤집을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1심 판사의 판결도 제법 뒤집히는데 경찰의 판결은 그거보다 더 안 뒤집혀요. 그래서 시간 문제상 그 5페이지 세 번째 문단, 경찰 역시 판사와 검사와 비슷한 준사법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정 역시 좋습니다. 대배심제도 좋고 검사장 선거도 좋고 사인기소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사법경찰관들을 법조인으로 충원하여야 합니다. 법조인이란 자격은 뭐냐면요. 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는 서로 위치를 바꿔도 괜찮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변호를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판사가 되더라도 이 사건을 장악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검사 역시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를 지휘했듯이 경찰 역시 이분들이 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차라리 다수의 경찰관들을 법조인으로 충원하여야 이 준사법적 판단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것이고 이것이 최진영 변호사님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번 검사 경찰이 준사법성을 제거하는 방안입니다. 검사나 경찰이 준사법성을 가진 것이 반드시 부정적이어서 문제고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검사와 경찰에게 준사법성을 부여한 것은 수사의 주재자가 편면적으로 피해자만을 옹호하는 대신에 준사법성을 가지고 판사처럼 중립적 지위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논의는 검사 및 경찰이 준사법성을 가져서 생기는 권력 남용을 해결하자는 것에도 좀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근데 그렇다면은 형사도 지금의 형사를 검사처럼 그 승격시키자는 그런 취지 말씀이신가요? 그거를 그렇게 제가 사실 결론을 딱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떤 근데 의미라고 지금 생각하시냐면은 말씀은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검사가 지금 검사의 그러한 기능을 쪼개서 형사와 검사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의 기능을 이제 형사까지 내려보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기능을 내려보내자라기보다는요. 그 지금과 설령 그 직제와 기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형 근데 수사관이 수사는- 수사관과 수사관의 정확히는 지휘관이죠. 수사를 그러니까 검사도 검찰 수사관들의 네. 지휘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의 수사라는 지휘관이 가진 거는 능력이 그 사실 발견이 진실의 발견이 수사인데 진실의 발견이 이게 준사법 기능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게 준사법 기능이 전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수사라는 것은 결코 그냥 그것이 단순히 공무원이 처리하는 기계적 업무일 뿐이지 어떤 그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뭐 처리될 사법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은 그 사실관계의 법적인 판단을 넣는 게 사법 아닌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관계의 법적인 판단을 넣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발견은 그것을 거기에 어떤 가치 판단을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가치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으로써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과 어떤 이런 최종 결정 권한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통제자들이 최소한 검찰 조직에 준해서 경찰 수사팀 팀장급 이상이 법조인이어야 제가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 이시연 변호사님한테 말씀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눈치를 좀 채시라고. 예. 자 이시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이시현 변호사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다는 걸 전달받지 못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냥 짧게 실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해방 후에 그 경찰에 대한 힘이 세져가지고 경찰 파쇼 논란도 있었고 그 민주화되면서 검찰 권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와 이제 유착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수사권 분리 그리고 공수처 설립으로 이렇게 그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적으로 이제 민원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게 수사가 너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고소장을 반려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무적으로 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공수처 설립과 이제 그 수사권 독립은 일단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일단 실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미비한 측면들을 보완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이 경찰의 자질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일상에서 계속 보게 되는데 경찰관들 수사 경찰관들이 계속 보면은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참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저 역시도 어떻게 현장에서 가끔씩 만나다 보면은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좀 멀었구나,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검 중수부 옛날에 참 멋있었어요. 진짜 검객들이라는 생각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검객들에 대한 향수를 잊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 최진년 변호사님, 저 그 김웅 의원님 의원실에 쳐들어갔던 그 공수처 검사 허윤 검사입니다. 이찬희 회장님의 아주 그 가까운 분이십니다. 실수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세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